이번 시간은 사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산회계 1급 교재는 123페이지 쪽만 그냥 보시면 되시고, 지금 진행되는 분은 세무 쪽 내용이 더 치중이 많아요. 그래서 전산회계는 사채 발행 차금이 발생되면 언제 정리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사전에 사실상 사전에 벌써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발행 차금이 있으면 우리가 할인이 할증이 있으면 차감이나 부가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줄 때 생각해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사채 발행했던 우리 장부 금액이 있었죠. 그 금액이 바뀔 거고 이자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만 회계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재에 수록된 정보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무는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해서 그 변화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도 전산 실무도 전부 다 출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세무 2급 교재는 몇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시냐면 12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2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5페이지까지. 그리고 125페이지 가시면 세무급수에서만 나오는 추가사항 하나가 있어요. 사채를 조기 상환하겠다. 내가 만기에 액면 금액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유자금이 생겨서 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을 해버리겠다. 라는 게 조기 상환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율에 맞춰서 마지막 이자를 지불하시고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사채 상환과 관련된. 그래서 그 부분이 세무급수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과 관련된 차금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할인 때문에 나와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고요. 할증 때문에 나와지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차이 금액은 사채를 발행을 하시고 마지막 최종 상환, 그러면 최종 상환이라는 건 만기를 말하는 부분. 내가 3년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3년이 도달하는 날짜. 또는 5년짜리 발행했다. 그러면 5년이 도달하는 날짜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우리가 이자를 중간중간 줄 것이다. 그 이자를 지불할 때 우리 발행하는 시점에 결정이 되어 있던 뭐가 있다. 시장 이자율이 있었겠죠.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각을 하시거나 환입을 해요. 그래서 그 이자를 적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효이자율법이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라는 부분의 파트에 가면 내가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은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 인식이란 부분이 나와줘야 저희가 이자 수익을 대변에 쓰고 차변에 돈 받았다라고 쓸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계산된 이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된 이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사채에서 쓰는 용어가 받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을 한다. 그리고 상각액과 환입액은 우리 무슨 부분? 사채 이자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 이자라고 하는 건요. 차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자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금액. 그걸 우리가 사채 이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사채 이자 비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각 같은 경우는 사채 이자 비용에 사실상 더하기가 되고요. 환입 같은 경우는 사채 이자 비용에서 빼는 효과가 사실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차이들이 등장이 될 거거든요. 그걸 회계 처리로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거나 환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자율에 결정이 된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정액법으로 처리하겠다. 그럼 정액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오면 지금 내가 사채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만기로 발행했다. 그러면 3년이라는 부분으로 무엇 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런데 이자를 누군가는 3개월에 한 번, 누군가는 6개월에 한 번, 누군가는 1년에 한 번이겠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주는 분들은 나누기 3에서 정액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 3년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몇이 된다? 6으로 나눠서 상각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 왜 이게 분기별로 주겠다. 그럼 4번 주는 거죠. 그러면 12로 나눠서 정액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액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누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누구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 유효이자율법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그 현재 가치만큼 변화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정액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균동상각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맞질 않죠. 그래서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정액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그냥 정액으로 하시면 되세요.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만기 연수로 나눠서 주시면 되는 거고 아 이자가 1년에 2번씩 지불한다? 그럼 곱하기 6이니까 6의 가념으로 나눠서 지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채 장부금액.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재무상태표 우리 공시되는 거 잠깐 봤었어요. 그럼 재무상태표 공시되는 분에 가서 봤더니 나는 사채를 발행했어. 라고 해서 이 사채는 무슨 금액으로? 액면가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액면가액은 100이라고 가정을 세울게요. 그리고 나는 사채를 무슨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어. 라고 하고 그 할인 발행의 금액은 10이었다. 라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채 액면가액에서 할인 발행된 금액이 빼져서 우리는 90이라는 게 장부에 또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90을 뭐라고 불렀냐면 요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 불렀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채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요거 차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사채의 장부 금액인 90에 내가 발행하는 시점에 결정이 된 시장 이자율이 있었죠, 여러분. 그 유효 이자율을 무엇해서 우리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실 것. 대부분 액면 금액에 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주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주는 이자는 내가 약속한 만기에 갚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약속한 이자를 곱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이자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차변에 계상돼야 되는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주는 이자는 바로 아래쪽에 있네요. 자, 사채 액면이자라고 하는 건 사채를 주고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던 지급일이 있을 거예요. 약속된 날짜. 그 날짜에 지급하는 이자. 그래서 현금 지급이자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 현금으로 주든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는 실물이자. 자, 그러면 그 사채 액면이자는 사채 액면 금액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100을 썼고 10이 빠져서 90이 됐어요 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는 90을 기록하지만 내가 주는 이자에는 액면가액 100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 곱하기 약속된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 자, 액면 이자라는 걸 왜 표시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가증권 발행을 할 때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시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또는 표시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한 금액, 이 사채 액면 이자는 어느 쪽에 기록할까요? 제가 사채 이자 비용은 계정 과목으로 이해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기록하는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채 액면 이자는 대변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계정이 아니라 그 이자 비용에 주는 이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나 현금으로 주었어. 나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 했어.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기록하고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실제 나가는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액면 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자 계산하는 건 다 정리가 됐네요. 그 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무엇하면 될까요? 회계 처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한 상각을 하자. 그래서 사채 할인 자금의 상각. 그러면 우리는 할인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할인 발행됐던 부분을 조금 유추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해보시면 우리는 대변엔 무슨 금액을 썼을 것이고 항상 액면가액을 쓴다라고 표현해드렸죠. 그래서 액면가액 얼마라고 썼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라면 우리가 지금 할인 발행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는 액면 발행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액면 발행은
시장에서 주는 이자랑 내가 주는 이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식에 의해서 썼던, 그럼 사채 이자 비용은 장부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었어요. 유효 이자율. 그러면 장부금액도 10,000원이고, 그죠? 증서도 10,000원이에요. 액면 금액도.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자와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기재되는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론할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과 할증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의 금액이 우리 교재 부분에 보시면 얼마로 회계처리를 했었냐면 할인 발행했었을 때 우리 10,000원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쓸게요. 앞에서 진행했던 전강제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인 발행에서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했었냐면 8,000원이 들어왔었나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돈은 8,000원. 전 여기 옆에 쓸게요. 화살표 때문에.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세금은 얼마가 있었다? 2,000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무엇해라? 아, 지금 네가 이자를 줄 때 가지고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라, 없애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차변에 있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없애려면 어느 변으로 가셔야 돼요?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액면의 이자는 지금 차변에 아니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실제 나가는 이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럼 제가 현금 등이라고 써놓은 게 액면 이자인 거예요. 액면 이자. 그래서 지금 그 액면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 전 그냥 다 가정금액입니다. 여러분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줘야 되는 액면 이자는 100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1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무슨 부분? 여기 이자 비용. 그럼 여러분 요 사채 이자 비용은 위쪽에 글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쓸게요. 네, 여기가 더 잘 보이겠네요. 그럼 사채 이자 비용은 무슨 부분? 우리 사채차는 뺄게요. 사채에 장부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 장부가액에 우리 약속된 유효 이자율이 있다. 그래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무슨 부분? 나오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할인 발행했을 때요. 할인 발행했을 때 내가 주는 액면 이자와 시장에서 주는 이자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컸죠? 시장 이자율이 더 컸었죠. 그래서 불이익금액을 줄여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액면 금액으로 맞춰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는 유효 이자율이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변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이자가 더 낮은 거니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이자는 10%라면 지금 시장에서 주는 이자가 더 크다. 그러면 내가 13%를 준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면 3%, 13%를 여기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금액을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장부가액 곱하기 이자율. 됐을까요? 근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얼마라고 하더라? 우리는 130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세울게요. 130. 그러면 내가 주는 이자 100이고 우리 사채의 이자 비용은 130. 그러면 우리 130에서 100을 빼면 우리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30을 기록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말을 뒤집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차변에 기록되는 사채 이자 비용은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주는 액면 이자 100과 상각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금액을 합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시장이자와 액면이자를 계산해서요. 유효이자율을 계산하시자는 그거에 의해서 현가계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져요. 다만 소수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소수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수를 계산하면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뭐 4자리나 5자리에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단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 여기 그 단수 차이 정리를 하실 때 그냥 올림으로 처리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차이 금액은 한 번에 털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결정하신 거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딴지 안 걸거든요. 됐을까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자 지금 차변에 기재되는 사채 이자 비용이 있다. 그 이자 비용에서 누구를 빼면 내가 주는 액면 이자를 빼면 상각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채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 더하기 상각액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사채 이자 비용에서 내가 주는 액면 이자를 뺀 금액이 상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 앞에 유가증권 배울 때 여러분 투자자에 대해서 유가증권 배울 때 뭐 배우셨었냐면 우리 지금 무슨 부분? 이자를 받을 때 만기 보유증권 정리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라고 하신다라면, 자, 우리 사채 발행했던 거 할인의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발행 시점의 입장.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사람과 사간, 투자자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발행자의 입장을 놓고 봤으니, 발행자. 자, 발행자 입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기재했을 것이다. 나 도움 받았어요 라고 쓰겠죠. 그리고 우리는 할인 발행했어요 라고 쓸 거고요. 전 할인자만 쓸게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를 썼을 것이다. 사채라고 썼을 거거든요. 자, 그 사채의 금액이 1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인 발행 10이 있었고 그래서 현금 받은 건 90이다. 이게 발행자예요. 그러면 이 사채를 사간 투자자의 입장이 있겠죠. 우리는 다 회사 거래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차변에 무슨 부분? 투자 자산이 들어오겠죠. 나는 이 사채 3년 만기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고 나는 능력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돈이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상대편이 받은 돈이 얼마예요? 90 받았어요. 그쵸? 90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로 줬는지는 안 쓰고 현금으로 줬다고 할게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 현금 90을 줬겠죠? 그럼 여러분, 차변에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90이에요. 됐을까요? 근데 분명히 얘는 유가증권에 얼마짜리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유가증권에 써 있는 금액은 너 100원이야 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뭐라고 했냐면 만기 때 무엇해야 되는 돈? 발행자는 갚아야 되는 돈. 그럼 투자자는 만기 때 100원을 받을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기 보유증권 90으로 처리한 사람은 100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노력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무엇하더라? 상각하더라. 할증 발행했던 부분을 상각하더라. 그럼 그 상각은 언제 한다? 이자를 무엇할 때? 줄 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상대편은 이자를 받을 거라고요, 투자자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때 무슨 부분? 90이었던 만기 보유 증권이 100이 되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사채를 내면 문제를 잘 푸세요. 근데 유가증권에 만기 보유증권을 내면 자꾸 안 배우셨다고 얘기를 해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사채를 사간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주시면 되는 부분. 그럼 저희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사채 파트에서 이렇게만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 그래서 투자자 입장.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부분? 내가 지금 발행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했던 그 금액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도 유효이자율을 알아요. 내가 사채를 살 때 불이익 금액을 적게 줬다는 건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낮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8% 주고 시장에서 10% 준다.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나도 계산기를 눌러서 실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금액이 사채 장부 금액하고 일치하거든요. 그 금액에 내가 시장에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자를 곱하면 대변에 등장하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돈을 줬으니까 저는 무엇하면 돼요? 돈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현금으로 돈을 줬다라면 난 현금으로 받겠죠. 보통예금의 계좌이체라면 우린 여기서 보통예금에서 감소가 되고 난 보통예금이 증가했겠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었던 요 금액이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부분으로 처리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알아요. 네, 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다음. 자, 할인 발행 차금과 관련된 부분 얘기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과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우리 환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 회계 처리했던 부분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우리 차변에 돈을 받았을 거고요. 얼마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할증했을 때 10,000원짜리 11,000원에 발행했네요. 그러면 우리 현금은 11,000원이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했겠죠. 근데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라고 했으니 우리 얼마이다? 10,000원이다라고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우리 할증으로 발행했으니까요. 1,000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셔라? 이자 줄 때 삼각해라. 자, 그러면 사채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 10,000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돼서 나가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등이라고 쓴 건 내가 주어야 되는 액면 이자가 됩니다. 자, 그 금액이 10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00.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 실제 여러분 할증이 된 이유가 뭐였었죠? 할증이 된 이유. 내가 주는 액면 이자랑 시장에서 주는 시장 이자를 비교했을 때 내가 주는 이자가 더 큰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에 곱해진 액면 이자가 더 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변에 기록되는 이자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 주는 이자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 차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은 사채 이자 비용인 건데 이 금액이 누구보다 주는 이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자율, 곱해주는 이자율이 작으니까. 우리 분명히 앞에서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채 장부가액이 있을 것이다. 11,000원이겠죠. 자, 그 부분에 곱하기 시장 또는 유효 이자율을 무엇하신다? 곱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은 내가 주는 이자보다 작은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쓰시고 그리고 그럼 대변에 있는 금액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을 제가 추정했더니 이 부분은 95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차액 5가 뭐가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 조치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요, 이거 계산을 하시면 자, 차변에 기재되는 사채 이자 비용은 내가 지금 현재 실제로 주는 사채 액면이자 100에서 우리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무엇하는 거? 환입하는 금액 5를 빼면 이자 비용 95가 되더라.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내가 지급하는 액면 이자에서 누구를 빼면 우리 이자 비용, 사채의 사채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자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이 나온다. 우리 아까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에서 누구를 뺐어요? 우리 이자 비용에서 액면 이자 뺐죠.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기 부분을 추정하실 땐요. 없애는 부분의 행위가 상각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어느 변에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차변에 있었다? 그럼 대변으로 가야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 또는 분계라는 건 항상 차변과 대변을 무엇하셔야 돼요? 맞춰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되는 우리 복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합이 나왔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리로 맞춰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부분 지금 현재 주는 사람 입장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도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대변에 있었던 이 현금이 우리 차변에 받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될 것이다. 우리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 비용은 우리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뭐가 되는 것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할증이니까 이 사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이 액면금보다 더 크게 잡혀 있어요. 근데 만기 때 내가 돌려받는 건 액면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하게 잡혀져 있는 이자 때문에 더 크게 잡혀져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을 무엇해야 되는?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린 천만다행인 건 여러분 시험은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물어보고요.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의 문제를 더 훨씬 많이 내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를 딱 봤을 때 고려되지 않은 거. 그럼 우리 이자를 주고 받잖아요. 그쵸? 원천징수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캐치하는 출제자들은 아예 시험지에 그것도 써져요.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사채를 발행했고 사채를 사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업과 기업의 거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대부업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금융업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를 주는 관점에 이 사치와 관련된 부분에 무슨 부분? 원천징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자율은 14%예요. 그래서 14%로 원천징수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무슨 부분?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자는 우리 무슨 부분? 예수금 계정이 대변에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의 수익으로 잡는 거니까 선납세금이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험은 그 문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냥 고려하지 말라는 정도까지 단서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업무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메모 그냥 달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린 사채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만 현실에 가시면 사채 발행하는 회사들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사채 발행 차금에 대해서 처리가 끝나지게 되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액면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나와지는지에 대한 변화를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글로 물어보거든요. 또는 뭐 단답으로 물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에 대한 것만 물어봅니다. 자, 액면 발행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액면의 금액과 장부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각이나 환입하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주는 이자 비용과 그리고 지금 무슨 부분 액면의 이자는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재되는 이자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사채 이자이다라고 얘기했던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이자 비용. 이 부분은 액면 이자와 무엇하다? 동일해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채 장부가액은 무엇이다? 만기될 때까지 계속 동일이죠.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할인이라는 부분은요. 할인이란 부분은 재무상태표를 놓고 내용을 따져보시면 자, 사채는 항상 액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100이었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차금이 10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는 90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근데 무슨 부분? 상각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상각을 하면 우리는 이 차변에 있었던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각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지금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회계 처리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럼 대변에 회계 처리를 쓰실 땐 내가 주는 이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돈이 나가겠죠. 자, 그리고 우리 차변에는 누가 들어올 것이다. 이자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현금 지급한 이자의 차이는 우리 누구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된다. 그러면 요 10으로 써있던 금액이 대변에 가서 상각이 되는 거니까 금액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을 반영하고 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은 회계처리 금액이 반영이 돼서 차변의 사채는 액면이랑 금액 100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은 무엇 될 것이다? 상각을 했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인의 금액이 2였다. 내가 주는 이자는 8이었다. 이자 비용은 10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에서 2가 빠지니까 8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장부의 금액은 100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된다? 9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90이었던 사채 장부 금액은 92로 바뀌니까 사채 장부의 금액은 무엇하고 증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부분은 공식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계산한다? 사채의 무슨 금액에 장부 금액에 또는 장부가액에
누구를 곱해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 무엇하는 것이다? 계산하는 것이다. 유효 이자율은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부가액 여러분 처음에는 90 가지고 계산했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92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 이자율은 동일하지만 얘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곱해지고 있는 장부가액은 금액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상각이 진행될 때마다. 그럼 누가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 현금으로 주는 요 이자는 우리 사채의 무슨 금액에? 액면가액에 내가 약속한 무슨 이자?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액면 이자율도 고정값, 액면가액도 고정값. 그러니까 이 팔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자 비용과 요 할인 차금에 대한 상각액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장부 금액이 상각을 할 때마다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의 시장 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장부 금액이 계속 커지면 우리 누구도요? 이 이자 비용도 계속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내가 주는 팔은 계속 같으니까 이 할인하는 상각액의 금액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추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계를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각하는 금액은 매년 무엇 되더라? 처음에는 2였지만 그 다음에는 4가 되고 그 다음은 8이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바뀌니까. 그래서 매년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 사채 장부가액은 벌써 90에서 92로 가는 거로 보여드렸으니까 매년 무엇한다? 증가한다. 근데 사채 장부가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게 무엇이다?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얘가 당연히 증가하죠. 그리고 이 이자 비용에서 액면이자를 뺀 게 상각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계처리 부분을 다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할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할증. 그럼 여러분 할증도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할증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발행했던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더니 자, 우리 사채 금액은 얼마이고 우리 100이었고 자, 그리고 우리는 할증 발행해서 얼마가 20이 있었다. 그럼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120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럼 차변에 그리고 어느 변에 대변에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내가 주는 이자를 씁니다. 자, 그걸 10이라고 이번엔 곧바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사채에 이자 비용이 들어오겠죠. 그 부분은 8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우리 환입 조치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2이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자, 사채 금액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고정가. 그러면 100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할증의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상각됐다. 얼마가 환입됐다. 2. 그럼 여러분 20에서 2를 빼야죠. 그쵸? 그러면 실제 여기 남겨져 있는 금액은 18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118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채 장부가액은 우리 상각을 할 때마다 또는 환입을 할 때마다 매년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지금 감소하는 거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 가지고 있었던 사채의 장부가액에 누구를 곱하는 것이다? 우리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유효 이자율. 근데 유효 이자율은 안 바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부가액은 처음에는 120을 곱해서 우리가 8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118을 곱할 거예요. 우리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자 비용은 매년 무엇할까요? 감소하죠. 장부 금액이 곱해지는 수치가 감소하면 당연히 결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현금이라고 썼던 요 10은 고정값이라겠죠? 매해마다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내가 지금 발행할 때 증세 기재된 무슨 금액? 액면가액이 있다. 그 액면가액에 누굴 곱한다? 액면 이자율을 곱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8은 고정값이에요.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고정값인데 지금 보시면 이자 비용은 매년 무엇하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상가액이. 그럼 여러분 누구는 우리 할증에 대한 금액 환입 조치할 거잖아요. 돈은 상각한다고 했어요. 그 금액이 무엇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맹목적으로 외우신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할인은 다 증가, 할증은 다 감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각이나 환입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무엇이다?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증가. 그리고 이게 추이를 볼 때는요. 추이를 볼 때는 장부 금액이 바뀌는 걸 보시고 회계 처리하셨을 때 장부 금액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다 유효이자를 곱해서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주는 이자와 이자 비용의 차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상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차이만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증가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노란색 표시해드렸냐면 여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할인 발행했던 부분에 대한 차금을 상각하게 되면 매년 증가하더라.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을 하게 되면 매년 증가하더라. 그럼 둘 다 맞는 답이죠.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예제 좀 볼게요. 예제. 자, 전산회계 1급 교재 123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나와져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유효이자 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여러분,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사채를 할증 발행하든 차금에 대한 상각액은 매년 둘 다 무엇이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요걸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증가한다라는 건 꼭 기억하실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우리 여러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나요? 기재하죠. 우리 재무상태표 기재할 때 사채는 항상 액면금액이고 여기에 할인했으면 할인, 할증했으면 할증. 그래서 여기다 금액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100이고 할인이 10이 있었다면 우린 90. 그러면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무슨 금액에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은 할인 발행으로 바뀌고 할인 발행은 할인 발행 차금이 더 늘어나고 할증 발행은 할증 발행 차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어디에?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여러분 지금 여긴 특이하게요. 무슨 분 다 할인 얘기를 물어봤네요. 그쵸? 이 부분도 할인 얘기고 이 부분도 할인 얘기고 이 부분도 할인 얘기죠. 그래서 사채 이자에 포함이 되죠. 자, 할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빼는 효과죠. 그래서 액면이자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전산세무 2급 교재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나와져 있는 예제 부분을 볼게요. 자, 주식회사 더지는 액면금액 100만 원. 자, 표시 이자율은 연 10%. 자, 표시 이자는 내가 주는 이자. 그쵸? 요 부분은 우리가 주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이자는 액면가액의 10%씩 매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자의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1년에 한 번 주나 봐요. 그리고 만기는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채를 2021년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자, 발행 당시 유효 이자율은요, 연 12%이고요. 발행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유효 이자율은 12%, 내가 주는 표시 이자는 10%. 그러면 표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액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액면의 이자는 10이고 지금 시장에서 주는 유효이자는 10이다. 누가 더 커요? 유효이자가 더 크네요.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차이 나는 2%를 맞춰줘야 되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우리 발행 금액이 무엇이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우리 1원을 기준으로 현가 개수를 계산해 보니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라는 건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 이건 다 계산해 준다고요. 우리가 직접 계산 안 해요. 우리가 보는 이 전산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들은. 그러면 3년 만기 현가 개수.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가 실제 살아있는 이자라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가치 평가한 개수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0%가 아니라 12%. 자, 여러분 제가 왜 12% 강조하냐면 우리 함정을 팔 때 이렇게 주거든요. 10%에 대한 현가 개수와 12%에 대한 현가 개수를 같이 줘요. 그리고 10%는 액면이자고 12%는 시장이자거든요. 우리는 누굴 걸 가지고 계산한다? 실제 줘야 되는 이자요. 시장 이자요. 됐어요, 여러분? 네, 그거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에 대한 원금의 현가 개수는 0.71179이고 우리 12%에 해당되는 연금, 요거는 내가 지급하는 이자를 가지고 개수 평가한 거. 자, 그 부분은 2.4018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채 발행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려면 우리는 발행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 얼마? 100만 원의 원금이죠. 이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기 때 갚는 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금이라고 얘기했던 액면금액 100만 원에 우리 현가 개수 0.71179를 곱합니다. 더하기 사채의 액면이자. 자, 여러분 액면이자는 여기 표시이자율 10%로 계산된 거. 그러면 액면금액 100만 원 무엇 하셔라? 곱하기 10% 하셔라. 자, 그래서 10% 하시면 내가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이다? 1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채 액면이자 1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 2.4018을 곱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계산기가 있으실 거니까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되시겠죠? 저 계산기 좀 잠시 열게요. 100만 원 곱하기 0.71179는 바로 나오죠, 여러분? 71만 1,790원. 자, 그리고 10만 원 곱하기 2.4018도 곱하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 네, 24만 180원. 자, 그러면 두 금액을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기가 빨리 활성화가 안 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얘가 일하기가 싫은가요? 우리는 계산을 했다 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71만 1,790원 더하기 24만 180원은 더해보시면 95만 1,97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분개하는 건 벌써 배우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액면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요. 실제 액면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이 됐으니까 할인 발행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주는 이자와 시장에서 주는 이자만 보더라도 우리는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결론이 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할인입니다라고 결론 내버렸죠. 근데 진짜 할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둔 이 현가 개수는 실제 우리가 현가 개수 계산하는 그 부분 원리에서 계산된 금액이 여러분 제가 그냥 가정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만기 3년치 다 정리했을 때 0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로 계산해서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사채 대변에 기록되는 건 항상 액면가액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액면가액 100만 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돈은 아까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95만 1,970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만 원과 95만 1,970원의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 무슨 계정? 차감 계정으로 차변에 48,030원을 기록합니다. 자, 이게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이제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뭐 주셔야 돼요? 이자. 그래서 우리는 이자 지급일은 매년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이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요. 결산할 때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자를 줄 때 한다라는 표현이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표현이 맞고 대체 이제 말일에 줬다라고 하면 결산일에 줬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결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또는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리고 지금 난이도를 최상까지 끌어올리면 이 계산까지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면 시험지에 써줘 여러분.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를 95만 1,970원에 무엇했다?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할인 발행? 그럼 분기하시면 끝난다고요. 그렇게 내는 문제가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러면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회계 처리 보여드렸잖아요. 요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2021년도 1월 1일자 현재 재무상태표에 가면 사채는 100만 원 액면가액이 기록이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차감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부터는 다니면서 금액을 깎아먹겠죠. 그래서 48,030원이 기록이 돼서 우리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분기했던 요금액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95만 1,970원. 그러면 이 사채를 사간 누구요? 발행자와 투자자는 이렇게 같이 만나는 관계겠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얼마 지불했을까요? 입금된 금액만 지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만기 보유 증권을 저희는 갈게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 95만 1,970원. 그리고 현금 95만 1,970원이 나가요. 내가 100만 원짜리 사채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의 재무상태표 2021년도 1월 1일자에 가보시면 우리 투자자산 구간에 만기 보유 증권 95만 1,970원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주석에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액면가액 얼마짜리인데 우리 이렇게 됐고 그리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주석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요 처리가 나왔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이자 주는 거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1년도 12월 31일자 첫 번째 이자를 줍니다. 자, 그럼 사채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사채 장부 금액은 95만 1,970원이죠. 네, 이 금액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5만 1,970원 곱하기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효 이자율은 12%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기 눌러서 이런 계산해 보시면 되죠. 갑자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아마 제가 키를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PPT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까매지더니 이제 하얘지네요. 다시 돌아왔네요. 제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컴퓨터는 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사채 이자 비용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요 부분 그대로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95만 1,970원을 두시고 곱하기 12%. 자, 그러면 12% 위에 있으니까 누르시고 는 하시면 11만 4,236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소수점 등장하죠? 저는 절사할게요. 뭐 올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올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절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 결정하셔서 정리하셔라. 그래서 뒤에 가면 여기 짜투리 금액이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단수 차액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계산했던 금액하고 안 맞아져요. 짜투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유효이자율 부분 때문에 우리 그 아까 현가계수 부분의 뒷부분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단수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11만 4,236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내가 주는 이자, 액면 이자는 사채 액면 금액, 우리 아까 100만 원짜리였죠. 그리고 내가 주는 이자는 얼마이다? 10%였어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나는 매년 얼마씩 지불한다? 10만 원씩.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얼마 이자가 나가야 된다? 3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사채 이자 비용을 놓고 얘기할 땐 사채 이자 비용은 주는 액면 이자와 상각액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지금 대변에 기록되는 사채 이자 비용에서 내가 지급하는 이자를 무엇하셔라? 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1만 4,236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14,236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11만 4,236원 차변에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 내가 주는 이자 10만 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각되는 금액 얼마를 기록한다. 14,236원 됐을까요? 자, 이 분계가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요 처리가 그대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 1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처음에 얼마가 있었나요,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금액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48,030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48,030원이 있었던 금액에서 우리 상각이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 금액이 감소된 거로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잠시 누르면 자, 48,030원 마이너스 14,236원. 자, 요거 빼시면 요거 삼각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의 금액의 잔액은 33,794원으로 감소가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빼야 되는 차감 금액이 줄었으니까 장부 금액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것이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마이너스 33,794원을 하면 우리는 96만 6,206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12월 31일에 투자자한테 이렇게 이자를 주고 저는 2회기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이자가 들어왔을 때 차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효 이자에 의해서 계산된 이자가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기록되는 건 발행자 입장에서 차변에 기록됐던 무슨 금액, 요 이자 비용 금액만큼 대변에 11만 4,236원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받은 건 10만 원 받은 거죠. 그래서 10만 원 기록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기 보유 증권 액면가액 1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상각의 금액만큼. 그러면 우리 실제 처음에 발행됐던 금액에 14,236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은 96만 6,206원이 돼요.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의 장부 금액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의 금액입니다. 두 금액 일치하죠,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동일하게 움직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를 또 계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우리 교재 맨 끝자락에 가시면 뭐 붙여드렸냐면 3년 동안 움직이는 부분의 변화를 보여드린 표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초부채 95만 1,970원에 곱하기 12%를 해서 11만 4,236원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이자는 10만 원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총 이자 비용에서 내가 주는 이자 3번을 빼면 14,236원이 상각액이 되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드니까 부채가 뭐가 된다? 14,236원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사채의 장부가액은 96만 6,206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분개했던 추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리를 그냥 도표로 보여드린 부분. 자, 두 번째 가셔서 우리 똑같이 계산하는 부분. 그러면 장부 금액은 더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래서 96만 6,206원 곱하기 1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12% 계산했더니 11만 5,944원이 나오더라. 자, 액면 이자는 항상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준다? 10%. 그래서 10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11만 5,944원에서 10만 원을 무엇하시면 빼면 우리 상각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5,944원이 되죠. 그럼 이 부분도 회계처리 동일해, 여러분. 그러니까 회계처리 패턴은 똑같고요. 누구만 계속 바뀔까요? 금액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증가했죠. 왜냐하면 장부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5,944원이 지금 현재 차변에 기록이 되고요. 대변의 현금 10만 원,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15,944원을 기록합니다. 자, 요 분계가 끝나지고 나면 우리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얼마? 15,944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7,850원으로 바뀌는 거고 100만 원에서 빠지는 차금의 금액이 감소했으니까 우리 장부의 금액은 증가하는 원리로 기록이 됩니다. 자, 투자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거니까 우리는 이자 비용만큼 누가 증가한다?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 써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액면 이자인 10만 원만큼만 받았다고 하겠죠. 저희가 현금 처리했으니까 받은 사람도 현금 처리한 거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무엇해 주시면 된다? 증가시켜 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금액의 15,944원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98만 2,150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 사채 장부 금액과 투자자의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은 무엇한다? 일치하죠. 차이가 있는 회사가 있던데요. 그러면 단수 차이 부분을 저희는 아까 버렸지만 올린 부분이 있다면 1원, 2원, 3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같다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도표에 들어오는 부분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96만 6,206원을 가지고 우리는 사채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11만 5,944원이 나왔던 거고 주는 이자는 불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빼면 15,944원만큼 상각하고 자,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는 무엇할 것이다? 그 금액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기말에 사채 장부 금액은 98만 2,150원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연도에 대해서 무엇할까요? 이제 마지막 이자를 주고 만기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채 이자 비용. 자, 사채 장부 금액은 98만 2,150원 곱하기 12%. 그래서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액면 이자는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11만 7,858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우리 상각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17,858원이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금액을 추정해 봤더니 이상하다. 앞부분에서 여기 98만 2,15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남겨져 있는 부분을 역순으로 추정해 보면 실제 남은 금액, 이 상각의 금액은 17,850원이 빠져서 이 금액이 남았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실제 계산기를 눌러서 나온 금액은 실질적으로 그 뒷자리가 안 맞죠,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단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얼마이지만 17,858원이지만 실제 장부에 남겨져 있는 금액은 이 금액과 딱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단수 차이 정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장부에 남겨져 있는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 금액만 기록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얼마이다? 11만 7,850원으로 8원을 버려버리시고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은 주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7,850원. 그럼 이 분기가 끝나고 나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겨져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면서 이제 아예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액면 금액과 동일하게 금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만기 상환 금액이 되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대변의 이자 수익을 계상했을 거고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17,850원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 자산의 만기 보유 증권은 얼마로 바뀌어 있다? 10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엇할까?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사채를 만기 상환하는 거고요. 사채를 사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분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도표의 추이. 자, 98만 2,150원에 12% 계산해서 11만 7,850원 전 일부러 써드렸고요. 요거 8원이 나오지만 그리고 지급하는 이자 10만 원을 빼면 우리 할인되는 상가액은 17,850원. 자, 그럼 부채가 그거만큼 증가해서 기말의 부채는 100만 원으로 충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래서 실제 회사가 지금 부담하는 이자는 지금 내가 주는 이자인 30만 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인 발행된 금액도 어디로? 이자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실제 차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은 우리 액면에서 지급하는 이자 30만 원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의 합을 내보시면 그 금액이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부담 이자는 시장에서 지급되는 이자만큼 부담하게 된다라는 원리가 이렇게 맞춰지죠. 왜냐면 그 부분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기에 사채를 상환합니다. 그러면 발행자 재무상태표에 있던 사채 100만 원 무엇하시고 우리 차변에 정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투자자는 투자 자산에 100만 원 만기 보유 증권 가지고 있었던 거 사채 발행자가 돈을 입금시켜 줄 거니까요. 차변에 돈 받았다고 정리하시고 대변에 만기 보유 증권 10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채가요. 회계 처리 부분이 그냥 단편적으로 발행하는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할인이나 할증이 되면 요 이자 줄 때마다 이 계산을 하셔서 매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채를 발행했던 분이 실무자가 교육에 오셨는데 이 무슨 부분 안 하셨냐면 실제 할인 발행이 된 회사예요.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처리만 했을까요? 주는 이자 정리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기가 도달이 돼서 실제 이제 사채를 액면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주는 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대부분에 나가는 돈 쓰면 되니까. 근데 차변에 사채를 쓰려고 보니까 나가는 돈과 차변에 기록되는 사채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저희 정리했던 것처럼 이자 비용 쓸 때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만기 때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때 가서 무슨 처리하겠다. 나 이자 비용 처리 전부 다 하겠다. 과연 그게 인정이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맞추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신 부분. 근데 이런 것도 회계 오류예요, 여러분. 아까 그분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는 실제 과거에 해야 되는 걸 단기에 발견해서 그 오류를 무엇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이제 세무 2급, 1급에서만 나와지는 부분. 자, 지금 하는 부분은요, 사채 상환을 만기 때 하지 않고 무엇 하겠다. 나는 미리 상환하겠다. 대체적으로 사채의 목적이 자금 조달 목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기 상환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채 만기 이전에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유통이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채를 회사가 무엇하는 거? 회사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매입 상환이라고 하고 그게 조기 상환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상환하는 걸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면 내가 얼마 주고 샀냐라는 부분이 갚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갚는 돈이랑 지금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보여진 사채의 장부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의 차이만큼이 뭐가 될 것이다. 나는 사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이다 또는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사채 상환 손익이라고 하고요. 이건 영업하고 당연히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채 상환 손익은 사채 장부가액에서 사채 상환가액을 뺍니다. 우리가 앞에 자산을 팔 때는요. 자산을 팔 때는 어떻게 썼냐면 내가 받는 돈에서 장부 금액을 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 여러분. 내가 돈을 내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부가액에서 내가 지불하는 돈을 빼서 그 부분이 양수이면 이익이고요. 그 부분이 음수이면 손실입니다. 그리고 왜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액면 발행했었을 때는 우리는 액면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의 장부의 금액과 우리 액면의 금액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할인 발행했다. 그럼 여러분 장부의 금액과 무슨 금액, 액면의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클 것이다? 액면이 더 커요.
근데 장부 금액을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액면 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 누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할인 발행 차금도 무엇해야 된다?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액면가액에 지금 무엇하지 않은 상각을 하지 못한 우리 사채 발행 차금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실질적으로 빼는 건 할인일 것이고 더하는 건 할증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장부 금액이랑 요거 정리하다 보면 나는 상환할 때 이익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분기해 보면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증 발행 차금과 할인 발행 차금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세요. 액면가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의 원리로 기재된 부분입니다. 얘는 공식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기하시면 이 원리대로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서. 자, 그럼 사채 상환 손익은 영업의 손익에 속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입 상환한다. 그 매입 상환할 때 누구도 사채 발행 차금이 있다라면 그 차금에 대한 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라. 근데 왜 공식처럼 는 표시를 하고 사채 발행 차금 미상각 미환입잔액 곱하기 총 액면가액분의 상환 액면가액만큼 안 분할하는 공식을 줬느냐. 여러분 모두 다 전액 상환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액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상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 특히나 세무 1급이 전액과 일부 상환을 섞어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이겠죠. 제가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의 가액은 지금 10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10만 원. 그리고 제가 할인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까지만 쓸게요. 2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채의 장부가액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요, 여러분? 8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전액 상환하시면 이걸 다 무엇 하시면 돼요? 장부 다 제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 중에 우리는 무엇 하겠다? 아니, 난 50%만 상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 상환. 그러면 이 50%이면 얼마에 대한 부분, 액면가액 사채 5만 원만 정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액면 금액 5만 원만 상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이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2만 원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50% 상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돼야 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된다. 지금 2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리 원래 전체 액면 금액 얼마이다? 10만 원이죠. 10만 원이고 내가 이번에 상환하는 액면 금액 얼마이다? 5만 원만 상환하는 거거든요. 50%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 원만 무엇해라? 장부에서 없애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식화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액 상환이었을 때는 고려하지 말 것. 근데 일부 상환이었을 때는 액면가액, 상환하는 액면가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없애주는 게 원칙입니다. 한꺼번에 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 우리 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상각하거나 환입할 때 그 부분은 우리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무엇하여? 고려하여 상환을 합니다. 그래야 무슨 부분? 아니 우리 회사에 저 매입 상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파는 사람들도 그것만큼 보전이 안 되면 안 팔아요, 여러분. 자기들 손해보고 팔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환 이익이나 상환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만 저희한테는 시험 문제 낼 때 그것까지 고려하라고 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단서를 줘버려요. 얼마짜리 얼마에 상환했다.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짜리 얼마에 상환했다는 그 얼마에 상환한 금액이 이 시장 이자율을 고려해서 결정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보다 상환 시의 시장 이자율이 무엇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는 10%인데 내가 상환하는 시점의 이자는 12%이다.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상환하는 시점의 시장률이 12%이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미래의 이자가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높은 이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 상환하면 그 부분의 고려사항에 의해서 상환금액이 결정이 되긴 하지만 실제 돈이 덜 나가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이익이 발생하는 그래서 사채의 현재 가치 공정가액은 작아져서 시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환된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는 원리가 나오고 자 반대로 사채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이자율보다 상환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내가 이자를 더 주고 있다는 꼴인 거죠. 자 그래서 사채의 현재 가치 공정가액은 커져서 시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다행인 건 3번, 4번에 대한 걸 아주 깊은 얘기를 묻진 않아요. 근데 우리 무슨 뭐 상환하는 시점의 이자율에 따라서 우리 이익과 손실이 나온다 정도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했을 땐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하나 있죠, 여러분? 자, 주식회사 더지가 발행한 사채 액면가액은 1억 원. 자, 만기는 2023년 10월 20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전액, 여러분 너무 행복하네요. 전액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1억 한꺼번에 다 갚겠다. 그래서 전액 금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얼마이다? 1억 1천만 원을 전액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좌 예금의 통장 잔고는 감소하겠네요. 그리고 사채 액면가액 1억이 없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당좌수표는 1억 1천짜리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액면 발행됐는지 보았더니 끝자락에 이렇게 써 있네요. 상환정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은 1,200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무엇 하시라고요? 우리 액면 금액 1억도 제거하고 1,200만 원도 무엇 하셔라? 다 제거해 주셔라. 요 부분. 그럼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이 원래 회계 처리했을 때 최초의 자리가 어디였죠? 자, 사채도 대변이죠, 여러분. 그쵸? 자,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은 부가 계정이에요? 가산 계정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대변에 있겠네요. 그러면 없어질 땐 어느 변에? 차변에.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장부 금액은 자, 액면가액 얼마 있고요? 1억. 자, 그리고 우리 할증 발행한 금액 얼마가 있다? 1,200. 저 12만 쓸게요. 1,200. 다 쓸까요? 만 원. 1억 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부 금액은 이게 가산 계정이니까 더해지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1억 1,200만 원인가요? 그쵸? 그래서 1억 1,20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부 금액 1억 1,200만 원짜리를 나 얼마에 상환했어요? 1억 1,000에 상환했어요. 이익이에요, 손실 여러분? 이익이에요. 그쵸? 네, 이익이 납니다. 그럼 분개해보죠. 이익이 나는지. 그래서 사채 상환 손익은 사채 장부 금액인 1억 1,200에서 상환하는 금액 1억 1,000을 빼면 200만 원만큼 이익 난다는 건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분개했을 때도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우리는 사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있었던 사채 액면 금액 얼마를 차변에 써서 제거. 1억을 써서 제거.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1,200만 원을 우리 차변에 기록해서 제거합니다. 그럼 상계 정리됐죠? 그리고 대변에 나는 상환대금 1억 전 뭐로 줬다고요? 당좌예금. 그럼 당좌예금 1억 1,000을 씁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보니 얼마의 차이가 생겨요? 200만 원 차이가 생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다? 사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생긴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기록하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지 않으셔도 장부 금액과 내가 준 금액의 차이만큼이 다 뭐가 된다? 이익이나 손실이 돼요. 근데 분계도 그렇게 딱 떨어져야만 정확한 분계 처리가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치 얘기 모두 다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회계 급수까지는 사채 발행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한 차금이 우리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상가계금 매년 무엇한다? 증가한다. 최소한 거기까지만이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회계 2급은 차트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세무급수로 이제 넘어가면 지금 배운 것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